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이 저희에게 보내주신 그 김성수님의 네이버 블로그 게시물 있잖아요. 그걸 좀 같이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딱 보니까 질문 형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어떤 브리지 회로 그림 딱 보여주고 여기서 평형 조건식이 뭐냐? 이걸 묻는 거죠. 태그에 전기 기능사 이렇게 달려 있는 거 보니까 아마 관련 자격증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뭐 현업에서나 학교에서 이 회로를 딱 마주치신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같이 파헤쳐 볼 거는 이 질문의 답. 그러니까 그 휘트스톤 브릿지 평형 조건이라는 PR 이꼴 QX. 이게 왜 중요하고 또 이게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그 배경까지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그냥 뭐 공식만 외우는 거 말고요. 이 회로가 진짜 뭘 의미하는지, 어떻게 써먹는지 이걸 당신 걸로 만드는 데 좀 집중해 보려고요. 게시물에 보니까 다른 보고서 제목 같은 것도 언급돼 있던데 그런 것들이 뭘 말하는지도 같이 짚어보죠. 자, 그럼 그 게시물의 핵심 질문 다시 한번 보면요. 그림 속 브릿지 회로의 평형 조건식으로 올바른 것은 하고 선택지가 1. PX는 QX 2. PQ는 RX 3. PX는 QR 그리고 4. PR은 QX 이렇게 4개가 있어요. 블로그에서는 정답이 4번 PR은 QX라고 하고 있고요. 그럼 지금부터 이게 왜 답인지 그리고 이게 그냥 퀴즈 답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차근차근 풀어가 보죠. 네, 맞습니다. 시작부터 딱 핵심을 짚어주셨네요. 그 회로, 전기회로 쪽 특히 측정하는 분야에서는 정말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휘트스톤 브릿지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PR 이꼴 QX, 이게 바로 이 브릿지가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 이걸 나타내는 조건식인 거죠. 평형 상태. 근데 그 평형 상태라는 말이 약간은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회로에서 평형 상태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 건가요? 좋은 질문이세요. 가장 쉽게 말하면요. 그 브리지 회로에 딱 중간 있잖아요. 거기를 가로지르는 길, 거기에 전류가 아예 안 흐르는 상태, 그걸 말합니다. 보통 그 중간 지정에는 검유계라고 해서 아주 작은 전류도 잡아낼 수 있는 장치를 연결하거든요. 네네, 검유계요. 그렇죠. 그 검유계 바늘이 딱 0을 가리키는 상태. 그게 바로 평형 상태인 거예요. 정기적으로 보자면 그 검유계가 연결된 양쪽 지점의 전위, 그러니까 전압이 정확히 같아진 거죠. 전위차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류가 흐를 이유가 없는 상태. 네. 그 다이아몬드 모양 회로에서 중간다리 양쪽 끝 전압이 똑같아져서 전기가 그쪽으로 흐를 필요가 없어진 상태. 그런 거군요. 그럼 그 식에 나오는 PQRX 이것들은 각각 뭘 말하는 건가요? 얘네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길래 그 PR은 QX라는 조건이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전위차가 없다는 게 딱 핵심이에요. 그 PQRX는 이 다이아몬드 형태 회로를 만드는 4개의 저항값을 말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위쪽 2개를 PQ라고 하고요. 위에 2개가 PQ. 네. 그리고 아래쪽 2개를 RX 이렇게 부르죠. P하고 Q는 비율 암이라고 불러서요. 얘네들의 비율이 측정할 때 중요하고요. R은 보통 값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고 또 조절할 수 있는 가변 저항을 써요. 그리고 마지막 X.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브리지를 써서 값을 알고 싶어하는 미지의 저항.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PQRX가 다 저항값이고 근데 왜 하필 마주보는 저항끼리 그러니까 P랑 R 곱한 거, Q랑 X 곱한 거 이게 같아야 평형이 되는 걸까요? 뭐 옆에 있는 애들끼리는 안 되나요? 그 이유요? 그걸 이해하려면 각 변에서 전압이 어떻게 나뉘는지 생각해 보면 좀 쉬워요. 예를 들어 P랑 R이 직렬로 연결된 가지가 하나 있고 Q랑 X가 직렬로 연결된 다른 가지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같은 전환에 연결돼 있죠. 네, 그렇죠. 양쪽 가지가. 평형 상태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P와 Q 사이의 중간 지점하고 R과 X 사이의 중간 지점하고 이 두 점의 전위가 같아지는 조건이거든요. 전압분배 법칙이라는 걸 써보면 P랑 R 사이 지점의 전위는 전체 전압 V에 대해서 V 곱하기 R 나누기 P 플러스 R 이렇게 되고요. Q랑 X 사이 지점 전위는 V 곱하기 X 나누기 Q 플러스 X 이렇게 돼요. 네네. 이 두 값이 같아지려면 결국 R, P 플러스 R이랑 X, Q 플러스 X 이게 같아야 하거든요.
이 식을 막 이렇게 저렇게 정리하면 딱 PR equal QX라는 관계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주보는 저항의 곱이 같다는 조건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 두 중간 지점의 전위가 같아지기 위한 수학적인 결과인 셈이죠. 아마 언급하신 자료 중에 휘트스톤 브릿지 회로의 키르히오프 법칙 및 평양 조건 이런 제목의 자료는 이런 유도 과정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을 거예요. 아하, 그냥 단순히 마주보는 것끼리 곱해서 같다 이렇게 외울 게 아니라 양쪽까지 해서 전압이 나뉘는 비율 자체가 같아지는 지점. 그게 평형점이란 거군요. 키르히오프 법칙 같은 기본 원리에서 나온 거라니 더 믿음이 가네요. 근데 그 블로그 게시물에는 PR 이꼴 QX 말고 X 이꼴 PQ 곱하기 R 하고 옴 이렇게 붙은 식도 같이 있었거든요. 이건 또 무슨 뜻인가요? 네, 바로 그 식이 이 휘트스톤 브리지의 실용적인 가치를 딱 보여주는 건데요. 사실 이건 새로운 식은 아니고요. 방금 얘기한 평형 조건 PR 이꼴 QX 있잖아요. 네. 그거를 우리가 알고 싶은 미지저항 X에 대해서 그냥 정리한 거예요. 양변을 Q로 나누면 X 이꼴 PRQ 이렇게 되잖아요. 순서만 바꾸면 X 이꼴 PQR. 네, 딱 그 식이죠. 아, 그러니까 일단 평형 조건을 찾고 그 상태에서 PQR 값을 알면 X를 계산해낼 수 있다. 이런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게 휘트스톤 브리지의 핵심적인 사용법이에요. 보통 P랑 Q는 고정된 비율로 놔두고요. 가변 저항 R 값을 아주 섬세하게 조절해요. 그러면서 브리지 중간에 있는 검육의 바늘이 정확히 0을 가리킬 때까지 맞추는 거죠. 아, 바늘이 0이 될 때까지. 네, 그 순간이 바로 평형 상태, 즉 PR 이꼴 QX가 딱 만족되는 지점인 거예요. 그때 사용한 PQR 값을 공식 X 이꼴 PQR에 탁 넣으면 미지 저항 X 값을 아주 정밀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게시물에 단위로 옴이 딱 명시된 것도 이게 저항을 측정하는 도구라는 걸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와, 진짜 되게 기발한 방법인데요. 전류가 0이 되는 지점을 찾는 방식이니까 이걸 0점법이라고 하나요? 그러면 측정 장비 자체에 눈금 오차 같은 거에 영향을 덜 받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밀 측정이 가능한 거고요. 결과 보고서 이런 거 있던데 아마 그런 데는 이런 실제 측정 과정이나 결과 분석 같은 걸 담고 있겠죠? 맞습니다. 보통은 그런 보고서들은 이론적으로 원리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실험할 때 생길 수 있는 오차 요인들, 아니면 더 정밀하게 측정하려면 뭘 더 신경 써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실제 회로에서는 쓰는 저항 P, Q, R 자체에도 오차 범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전선이나 접점 저항도 아주 작지만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또 온도가 변하면 저항값도 변할 수 있고요. 아,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군요. 그렇죠. 이런 현실적인 요소들이 측정 정확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 또 어떻게 보정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이 논의될 수 있죠. 휘트스톤 브릿지가 정밀하다고는 하지만 그 정밀도를 정말 최대한 끌어내려면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고려해야 하는 거고요. 그렇군요. 이론상으로는 PR 이퀄 QX가 딱 맞지만 현실에서는 저항 자체의 오차나 온도 같은 환경 요인까지도 고려해야 진짜 정밀한 측정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럼 이 휘트스톤 브리지 원리가 그냥 저항 측정 말고 또 어디에 응용될 수 있을까요? 이 원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다른 분야에서도 쓰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휘트스톤 브릿지의 진짜 힘은요,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이 있어요. 아까 미지 저항 X 자리에요. 온도나 압력, 아니면 빛의 세기, 아니면 물체가 얼마나 변형됐는지 스트레인, 이런 거에 따라서 저항값이 아주 미세하게 변하는 센서를 연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센서를요, 저항 대신에요? 네, 예를 들어서 스트레인 게이지라는 센서가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금속선 같은 게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저항값이 아주 살짝 변하는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스트레인 게이지. 어디에 쓰는 건데요? 다리나 건물 같은 구조물의 안전 진단할 때도 쓰고요. 자동차 부품 내구성 테스트할 때, 심지어는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전자저울에도 들어가요. 무게가 가해지면 특정 부분이 아주 미세하게 변형되잖아요. 그 변형 정도에 따라서 스트레인 게이지의 저항값이 변하는 거죠. 근데 이 저항값 변화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일반 저항계로는 재기가 좀 어렵죠. 아, 변화가 너무 작아서 문제군요. 그렇죠. 바로 이때 휘트스톤 브릿지가 딱 등장하는 겁니다. 그 센서 X를 브릿지의 한 부분에 연결하고요. 처음에는 브릿지를 아주 정교하게 평형 상태로 맞춰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온도나 압력 같은 게 변해서
센서의 저항 X값이 아주 약간이라도 변하면 브릿지의 평형이 떼져버리겠죠? PR 값이랑 QX 값이 더 이상 같지 않게 되는 거죠. 평형이 깨지면 어떻게 되는데요? 평형이 깨지면 아까 말했던 그 중앙의 두 지점 사이에 전이차가 생겨요. 전압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 결과로 아주 미세한 전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전이차라 전류의 크기가 센서 저항이 변한 양, 즉 우리가 재려고 하는 그 물리량의 변화하고 거의 비례한다는 점이에요. 아, 비례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휘트스톤 브릿지는 이 아주 작은 저항 변화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전압이나 전류 신호로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작은 물리적인 변화도 정밀하게 감지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와, 단순히 저항값을 알아내는 도구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걸 넘어서서 미세한 변화를 민감하게 잡아내는 센서 시스템의 핵심 원리였군요. 평형 상태의 PR=, QX 자체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그 평형이 깨지는 정도를 이용해서 외부 변화를 읽어낸다니,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렇다면 당신이 이 네이버 블로그 게시물이랑 관련 자료들을 통해서 얻어갈 가장 중요한 핵심, 그건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요, 그 질문에서 보여준 휘트스톤 브릿지 회로의 평형 조건, 이건 마주보는 저항의 곱이 같은 PR= QX다. 이게 정답이고 다른 선택지들은 틀렸다. 이걸 명확히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 평형 조건을 살짝 바꾼 식, X는 PQXR, 이 공식을 이용해서 미지의 저항을 정밀하게 잴 수 있다. 이 실용적인 응용 방법을 이해하는 거. 이게 아마 전기기능사 같은 분야에서 이 회로를 배우는 주된 이유 중 하나일 겁니다. 하지만 조금 더 나아가면요. 이 브릿지 회로 원리가 단순히 저항 측정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온도, 압력, 변형률 같은 다양한 물리량을 재는 정밀 센서 기술의 기초가 된다는 점,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평형 상태뿐만 아니라 그 평형이 깨지는 불평형 상태를 이용해서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고 측정하는 능력, 이야말로 휘트스톤 브릿지가 가진 정말 강력한 힘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오늘은 그 김성수님의 블로그 게시물에서 시작해서 휘트스톤 브릿지의 세계를 꽤 깊게 한번 탐험해 봤습니다. 핵심 평형 조건은 PR= QX이고 이걸 이용해서 미지 저항 X를 X는 PQXR 이렇게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원리가 미세한 물리적 변화를 감지하는 센서 기술의 뿌리가 된다는 점까지 살펴봤네요. 와, 그냥 공식 하나였는데 생각보다 훨씬 깊고 넓은 이야기가 있었네요. 맞습니다. 이 원리가 19세기 중반쯤에 만들어졌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 중요성을 말해주는 거죠. 전기 측정이 정말 기본적이면서도 상당히 우아한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이 이 회로를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PR은 QX가 이게 그냥 문자의 나열이 아니라 뭔가 균형과 측정의 의미를 담고 있는 식으로 느껴지실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요. 이 주제랑 관련해서 당신이 한 번 더 탐구해 볼 만한 질문, 그런 거 하나 던져볼까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주로 브릿지가 평형 상태일 때, 그러니까 PR은 QX일 때 하고 이걸로 미지저항 X를 구하는 방법에 좀 집중했잖아요. 그리고 평형이 깨질 때 전류가 흐르면서 센서로 쓸 수 있다는 점도 이야기했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브릿지가 불평형 상태일 때 그 중앙으로 흐르는 전류의 크기나 아니면 두 지점 사이의 전압 차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불평형 정도를 나타내는 값, 그러니까 전류나 전압이 센서의 저항 변화량하고 정확히 어떤 수학적인 관계를 가질까요? 이 관계를 이해하면 불평형 상태를 이용하는 센서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하고 또 교정, 캘리브레이션 할 수 있는지 더 깊이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게 당신의 다음 탐구를 위한 아주 흥미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겠네요.